일본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3차원 가로 세로 높이에 살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 영어 강사들이 99%입니다. 바로 얘네들이 문제입니다. 자, 이론은 이론일 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백일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공무원 영어는 20분 컷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당연히 70분이 끝내야 되니까 65분 정도 컷 이런 형식으로 각자 시험에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강사들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가로 높이 세로만 존재하며 이들은 시간이란 관점은 없습니다. 시험은 4차원입니다.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 안에 독해하는 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사기 또는 아마추어입니다. 우리나라 99%의 강사들, 영어 강사들, 얘네들이 문제입니다. 자, 누구나 여러분도 영어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문법을 배웠거든요. 자, 문법으로 분석해서 독해하는 법 분명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어가 아니라 고고학에 가깝습니다. 번역이라는 얘기죠. 자, 시간 안에 듣지 못한다면 듣기는 끝나는 것이며 시간 안에 독해를 못한다면 독해는 의미가 없어요. 2019년 소방 공무원 영어 문장 넣기를 통해서 한번 실제 여러분들의 생각과 한번 현실을 약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라 말할 수는 없겠죠. 사기라고 말하겠습니다. 사기? 글쎄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벗 나왔다. 야, 이게 힌트다. 힌트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 갖고 엄청나게 힌트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What if? 만약에 뭐뭐라면 어떠겠는가? 이런 말인데요. 어느 해에 가뭄이 생겨서 많은 돌아갈 만한 충분한 옥수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옥수수가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돌아갈 만한. 그럼 앞에 보시면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하고 대부분의 시간 그들은 그 옥수수 물체의 가치, 그들이 교환한 물체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 개의 바스켓에 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한 개의 치킨과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결국 콘이 3개면 3박스면 치킨이 하나, 이 2개가 등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반전이 돼야겠죠? 자, 이 두 당사자가 설득해야 됩니다. 서로 교환을 실행하도록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을 세팅하는 것을. 그런데 자, 파머가 3개의 바스켓의 콘을 갖고 있는 파머가 아마도 흥정을 할 수 있겠죠. 바로 2개나 심지어 3개 치킨과 교환하자고 흥정할 수 있겠죠. 자, 이 순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2개나 3개라고 했어요. 여기를 분명 1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옥수수가 생산이 많이 안 됐던 게 어디 들어갈까요? 여러분, 이 순간 3번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나요? 2번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헷갈린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건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냥 반전되는 부분, 다시 말해서 벗이 들어가면 3개에 2개가 나가다가 뭐 3개가 2개가 된다는 동, 또 3개가 된다는 동, 이 반전되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강사들이. 그러면 반전되는 부분이 여기 나온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2번이 될 수도 있죠.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한테 이제 사기를 한번 당해 보세요. 제가 2번이라고 확정하고 그리고 답을 한번 맞춰 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문장을
이게 2번이라 답을 정한 다음에 우리 답은 2번 아닙니다. 물론 답을 정한 다음에 2번에 맞춰서 여러분들 제가 설득해 볼게요. 설득 당하시나 아니나를 설득해 보세요. 자, 사람들이 물물 교환하는데 대부분 그들은 물건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자, 두 개가 콘 세 박스가 한 치킨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에 가뭄이 들어서 누구나 들어갈 충분한 그러한 콘이 없습니다. 그럼 어찌 되겠는가? 그때는 두 당사자가 서로를 설득해서 야, 우리 교환하자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물건을 세팅하는 거, 가격 세팅하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세 개의 바켓을 갖고 있는 콘을 갖고 있는 그런 농부가 아마도 흥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두 개나 심지어 세 개 치킨으로 교환하자고 흥정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흥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바로 흥정, 물가를 어떤 것들 물건의 엑스체인지, 교환을 바기닝, 흥정하는 게 일상의 타협인 거죠. 아, 그러니까 바스켓 3개가 하나의 치킨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런데 가뭄이 들어서 많은 콘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 간단하지. 이 두 당사자가 파티의 두 당사자가 되겠죠? 두 당사자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야. 서로 간에. 야, 이 교환하자라고. 우선은. 그러나 가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 그때는 세 바스켓을 갖고 있는 농부가 아마도 바기닝, 흥정을 할 수 있겠지. 교환하자고 두세 개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가격이 설정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 바기닝은 타협인 거야. 어때요? 갑자기 이번이 싹 끌리죠? 바로 이겁니다. 영어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번역을 했기 때문에요. 번역하면 이 말도 되고 저 말도 됩니다. 왜? 그게 영어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persuade라는 단어가 설득하다로 해석하고, 그리고 worry about를 걱정하다로 해석하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이 말도 맞게 되는 거예요. 영어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볼게요. 그래요. 여기 해석은 다 맞습니다. 그래요. 콘이 생산이 많이 안 돼서 가뭄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뜻인데, 자, 물물 교환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요. 교환의 가치를.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스켓 3개 콘이 있고 이것이 치킨 하나의 가치가 있어요.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두 당사자는 서로 간에 교환하자라는 어떠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겠죠. 교환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물건 가격을 세팅하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정해졌으니까.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됐나요? persuade는 타당한 이유가 head to가 해야 된다 아니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타당한 서로 간에 교환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물건 세팅, 프라이스 세팅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고정된 거니까. 근데 만약에 가뭄이 들어서 콘이 줄어들면 어떻게 할까? 그때는 알겠습니까? 그때는 농부가 3개 가지 농부가 바기닝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교환하자고.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잠깐만요.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잠깐만요. 강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장난하면 답을 2번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을 때 정확하게 그 감을 잡으셨다면 이것을 가격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해석이 됐다면, 이 then도 그 다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그때라는 뜻이지, 그 다음이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바긴, 협상을 할 수 있겠지 하면서 3번이 들어가는 게 정확히 맞죠. 어때요?
우리가 똑같은 답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에 따라서 2번도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어감, 언어의 감이라는 게 있어요. 어감은 분명 3번이 맞아요. 그렇죠? 두 사람은 설득할 말, 서로 간에 교환하자 할 말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러나 가격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지. 세팅돼 있으니까. 하나가 두 개, 세 개 가치가 있으니까. 그땐 문제가 생기니까 세 가지 놈이 설득과 bargain, 거래 협상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3번이에요. 또한 이걸 시간 안에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잘못해 2번 골랐다 하십시다. 우리 그래도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전체에서 이 하나만 틀리면 95점이에요. 실수로 틀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1분 안에 해석해서 풀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어 동사 찾고 여기에서 뭐가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되니, 또 하나 그 다음에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때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나요? 문법이 있나요? 문법은 해석의 근거를 주잖아요. 되니 맨 앞에 나오면 그때는 뜻인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건 흐름이에요. 그럼 흐름은 문법에서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줘요. 그건 여러분의 뇌에 있는 바로 이러한 정보들이, 데이터가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도출돼 나오는데, 이걸 문법이나 선생들이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되게 웃기긴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배울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내가 가르쳐 줄게 따라만 와. 약장사니? 대부분 이런 책 많아요. 이 책 봐봐. 이 책에 정리가 잘 돼 있어. 내가 다 해놨거든. 이 책 보면 다 나와. 이 약만 드셔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약장사입니까? 영어는 저도 다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이 책만 다 봐. 이 책 보면 돼. 장사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아이인 거예요. 3차원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얘네들이 문제예요. 이 강사들, 애들이 문제예요. 시험은 4차원입니다. 시간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 안에 독해를 못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강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사실요. 이런 거, 문법 같은 것들. 이런 거 몰라서 영어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문 몰라도 영어하는데 지장 없고요. 문법 몰라도 영어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영어는 고고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답은 여러분이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면 또 그럴싸해요. 이번도 그럴싸하게 제가 만들어낼 수 있죠. 네, 말장난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말장난에 속아나는 거예요. 정답을 3번 맞춰놓고 그러고 나서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걸 다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문제를 틀리더라도 좋아요. 영어는 전체 20문항에 얼마만큼 밸런스를 잘 맞추느냐, 시간 안에. 그것도 중요합니다.